안녕하세요. 여러분, 죽음은 과연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일까요? 서울대 정연채 교수님은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봤고 스스로도 암 환자가 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마도 나의 존재와 모든 기억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과학과 의학, 그리고 깊은 성찰이 가리키는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말이죠. 우리 몸을 댐이라고 한번 비유해 볼까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이 댐이 서서히 무너지는 3단계의 징후와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균열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수개월 전에 나타나는데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잠자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존재의 에너지가 외부 활동에서 내부로 수렴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붕괴의 임박입니다. 임종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가래가 끓거나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댐의 붕괴, 즉 사망입니다.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멈추며 1020초 후에는 뇌파가 기록되지 않는 상태, 즉 플랫라인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정의하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멎고 뇌파가 사라지면 보고 듣고 기억하는 나의 존재도 과연 소멸하는 걸까요? 오랜 시간 동안 현대의학은 그렇다고 답해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공포이기도 했죠. 하지만 2015년 9월 미국 애리조나 투산에 모인 국제적인 과학자들은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중대한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내용은 2016년 익스플로어 학술지에 게재되었는데요. 그 선언은 바로 육체가 죽어도 의식은 지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이 품위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죽음 너머에 일어나는 현상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독립적으로 지속된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철저히 근거 중심, 즉 에비던스 베이스의 5가지 현상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사체험, 즉 NDE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몸 밖을 빠져나와 주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현상이죠. 두 번째는 삶의 종말 체험입니다. 임종 직전 먼저 떠난 가족이나 친지가 마중을 오는 것을 보는 데스베드 비전입니다. 세 번째는 사후통신, ADC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후 무지개나 나비처럼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의 메시지를 받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전생 기억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의대 인지과학연구소에는 무려 3,000건이 넘는 사례가 있는데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스베덴볼이나 다스칼로스 같은 영매 및 신비가들이 깊은 명상을 통해 사후 세계의 작동 원리를 남긴 기록들입니다. 이 5가지 기둥이 바로 죽음 너머의 진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근사체험, 즉 NDE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시점의 전환입니다. 경험자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삶의 회고를 겪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가해자가 되었던 상황을 마치 피해자의 입장에서 겪듯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 아닌 깊은 공감과 반성을 동반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후 세계는 칼로 물을 자르듯이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은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정도에 따라 끌리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영적 특이중력 혹은 유유상종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분법적 공간처럼 물리적인 형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스펙트럼에 따라 나뉘는 것이죠. 천국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던 영혼들이 끼리끼리 모여 서로를 먹여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반면 지옥은 이기적인 영혼들이 별도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은 이기적인 영혼들끼리 모여 영원히 서로를 뜯어먹는 아수라장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곧 우리의 사후를 결정하는 것이죠. 진실을 향한 딜레마, 바로 환자의 권리와 가족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 본인의 96%는 자신의 말기 상태를 알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싶다는 뜻이죠. 하지만 환자 가족들의 76%는 환자가 충격을 받을까 우려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 68세 췌장암 환자의 비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수술 후 전신에 암이 퍼졌는데도 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의료진은 수술이 잘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환자는 퇴원해서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몸이 나빠지냐며 의문을 품다가 한 달 뒤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환자가 스스로 삶을 갈무리하고 소중한 이들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할 마지막 시간을 박탈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환자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여정을 위해 가족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병상 가이드,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오열하거나 환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환자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육체를 벗어나 떠나야 하는 영혼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립니다. 둘째, 낫지도 않을 고가의 비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소모하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럼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안심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당신이 떠나도 우리는 잘 지낼 테니 걱정 말고 편안하게 가세요라는 떠남을 허락하는 메시지는 환자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둘째, 빛의 만남을 안내해 주세요. 이제 밝은 빛이 보일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빛을 따라가세요. 라고 말이죠. 셋째, 솔직하게 소통해야 합니다. 처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어렵겠지만 있는 그대로를 나누면 첩첩산 중에 거짓말에서 벗어나 진실한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처럼 죽음은 건강할 때 미리 기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병에 걸리고 쇠약해진 후가 아니라 가장 이성적이고 평온할 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죽음 준비는 건강한 시기부터 병의 발병 그리고 말기 투병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명확한 의사를 남겨야 합니다. 둘째, 유언장을 작성하고 법적 정리를 마쳐 남은 가족들 간의 분쟁과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사전 장례식, 즉 리빙 퓨너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80대 말기 전립선암 환자처럼 살아있을 때 지인들을 초대해 잔치처럼 인사를 나누고 삶을 마감하는 것이죠. 말기암 진단을 받은 뒤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면 가족들의 격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죽음의 준비는 가장 건강할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봤던 제가 환자가 되면서 시선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심장질환을 피하기 위해 3,500km를 수영하던 저에게 예기치 못한 방광암 2기 진단이 찾아온 것이죠. 방광을 모두 절제하는 10시간의 대수술을 겪으며 제 삶의 중심축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과거에는 일과 업적을 지향하는 의사였습니다. 재학 교수로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였던 주말 없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소통과 성찰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명예퇴직 후 제주도에서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카메라에 담고 저와 같은 사별의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과 깊이 교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질병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암 환자가 되면 근거 없는 수많은 보조식품과 비법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제 회복을 이끈 것은 병원에서 검증된 치료와 함께 바로 매일 아침 샤워하며 올리는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저를 살린 매일 아침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귀로 들으며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소장을 잘라 방광에 이어 붙이는 인공방광 시술을 받았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평생 소변 주머니를 차야 했을 이 놀라운 현대의학의 혜택에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몸에 각인시키는 습관이 되어야 진정한 회복의 원동력이 됩니다. 방광 전적출 수술 직후의 캄캄한 통증 속에서 저는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 인빅투스, 즉 굴복하지 않는다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골수염으로 다리를 절단하고도 굴하지 않았던 시인의 강인함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의 구절처럼 어둠이 나를 뒤덮고 있는 이 밤에도 온 세상이 탄광속처럼 캄캄한 밤에도 운명이 가혹하게 내 머리를 피투성이로 만들어도 나는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견디는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죽음이 단순히 소멸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라는 과학적이고 현상적인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해독제가 됩니다. 이 죽음의 재정의는 세 가지 사회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기암 환자의 공포 극복입니다. 나의 존재 전체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극심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온하게 마지막을 정리할 내성을 부여합니다. 둘째, 10대에서 50대의 자살 예방입니다. 죽으면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착각을 깨줍니다. 의식은 지속되기에 고통스러운 상황은 육체 없이 그대로 안고 가게 됨을 일깨웁니다. 셋째, 유가족의 사별 고통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이 영원한 단절이 아니며
언젠가 반드시 다른 차원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확고한 희망을 줍니다. 죽음은 옮겨가는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마치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학자 스콘 디어링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바닷가에 서 있다. 배가 마침내 수평선 너머 한 조각 구름이 되어 사라질 때 누군가 외친다. 저기 봐, 배가 가버렸다. 하지만 배가 작아진 것은 우리의 시야 때문이지 배가 작아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배가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바로 그 순간 수평선 반대편의 누군가는 이렇게 환호한다. 저기 봐, 배가 나타났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것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며 소멸이 아니라 끝없는 항해의 이어짐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의식은 언제나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